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월요일에 별로 안 움직이다가 화요일에 크게 떨어졌고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다시 올라갔다가 금요일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주를 마이너스 0.26%로 끝났고 나스닥은 주를 마이너스 1.17%로 끝냈습니다. 금요일에 엔비디아 움직임이 특별히 신기했죠. 금요일에 엔비디아는 플러스 5%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5.5%로 끝냈는데 아침에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곧 애플을 넘을 거라고 말이 컸는데 오후에는 주가가 마이너스로 변해서 엔비디아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바뀌어졌었습니다. 하루 안에 사람들 의견이 180도 바뀌는 게 되게 웃겼는데 금요일만 보고 엔비디아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너무 이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공개되니까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일 큰 소식이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인데 거기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았던 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입니다. You have your arms around this problem. Do you have enough capital? Do you have enough liquidity? Do you have a plan? You're going to take losses here. Are you being truthful with yourself and with your owners? And so we've been working with them. And so for some time we've been doing that. And this is a problem that we'll be working on for years more, I'm sure. There will be bank failures, but this is not the big banks. If you look at the very big banks, it's not a first order issue for any of the very large banks. It's more, smaller and medium-sized banks that have these issues. We're working with 어느 은행들은 망할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현실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지역 은행들의 위기는 전에부터 많은 얘기를 했죠. 지역 은행들을 살리고 있다는 BTFP는 3월 11일에 끝나니까 지역 은행들한테는 불안감이 큰데 BTFP를 통해서 다음 월요일까지 1년 기간 동안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작년 3월 달에 빌린 돈은 이제는 갚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난 화요일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 하루 전날에 희한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ISDA는 지역은행을 포함한 1000개의 기관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ISDA가 3월 5일에 연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으로 말해서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얼마고 국채의 미실현 손실이 얼마인지 못 숨기게 해주면 미래의 은행들은 국채를 안 사줄 거라고 연준을 협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엄청난 액수의 돈을 쓰고 있죠. 미국 국가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 중국, 영국이 미국 국채를 다시 사기 시작해서 미국은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리버스 리포, RRP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많이 해봤죠. 많은 전문가들은 RRP는 국채를 살 수 있는 남아 돌아가는 유동성이라 하는데 3월 달에 RRP가 다 떨어질 거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는 안 떨어져도 그래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한 5월 달까지 다 떨어질 것 같고 최근 국채 경매에서 장기 국채 경매가 예측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년 기간 국채가 예측보다 더 싸게 팔렸는데요. 그 말은 미국 재무부는 더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야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의 협박은 RRP에 있는 돈은 곧 다 떨어질 거고 벌써 다른 나라들은 국채를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니까 재무부는 국채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은행들이 국채를 안 사주면은 연준은 돈을 찍어내서 사야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협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은행들이 협박대로 진실로 국채를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들도 있는 현금으로 리스크 없이 돈을 벌려면 국채보다 더 좋게 투자할 때는 없고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더 커지고 지역 은행들의 파산 위기는 더 커지죠.
그래도 은행들이 갑자기 연준을 협박하는 게 은행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두 번째로 말이 많았던 토픽은 바이zel 3에 대해서인데, 바이zel 3는 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 금액을 더 높이는 규제인데, 연준은 그 규제를 바꿀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준비 금액을 올리면 은행들은 돈을 덜 빌려줘야 되니까 은행들한테는 수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죠. 전문가들은 연준이 준비 금액을 낮추면은 큰 은행들한테는 거대한 승리라고 합니다. 바이zel 3는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가 다시 안 일어나게 큰 은행들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규제였는데, 연준은 은행들이랑 정치인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고, 준비 금액을 안 올리거나 아니면 적게 올리는 걸로 규제를 바꿀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실업률은 3.9%로 예측 3.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는 일자리가 27만 5천으로 늘어났는데요. 예측 20만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3.9%로 예측보다 올라갔는데 일자리는 예측보다 늘어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일까요? 정부는 1월 달에 발표한 일자리를 35만 3천에서 22만 9천으로 12만 4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일자리 숫자가 전 공개보다 4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전 12개월 동안 발표한 일자리 데이터 중 10개의 수를 뒤로 돌아가서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데이터는 경기 침체 예측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인데, 정부는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자꾸 바꾸니 경기 침체 예측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죠. 이번 주 영상은 좀 짧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큰 뉴스가 금융위기에 대해서인데, 저번 주 영상에서 벌써 많은 얘기를 해서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증언 말고 별로 특별한 토픽이 없네요. 그런데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X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단지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투옥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 말을 했고 대마초 주식이랑 시장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 분들은 대마초나 헤로인이나 똑같이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뭐 대마초가 좋다 나쁘다 그런 말 말고 이 채널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채널이니까 대마초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대마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마약 민다고 욕만 얻어먹을까요? 대선 때문에 미국 대마초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만들어서 욕만 얻어먹을 것 같으면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대마초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